잠깐만요. 이름이 이름 제가 안 부르는 사람. 네. 정지형. 오케이. 네,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주요한 확률 분포들을 주입식으로 외우고 있는 단계고요. 조금 지루하지만 좀 버텨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뭐 얘기하진 않고 조금 몇 개만 PMF랑 뭐 주요 뭐 서포트나 파라미터 같은 거 살펴볼게요. 자, 베르누이 분포 기억나요? 왜 웃어? 자, 그다음에 베르누이 분포는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공 확률이 동일한 실험을 반복했을 때, 뭐 성공 횟수나 아니면 성공이 몇 회 일어나기까지 내가 몇 번 시행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확률 변수로 놨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베르누이 실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확률 분포가 베르누이였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모티베이션이 다른 확률 분포 중에 하나가 포화성 분포가 있었죠. 포화성 분포는 정해진 시간 아니면은 정해진 어떤 랭스, 연속적인 어떤 구간 안에서 내 관심 대상의 이벤트가 몇 회 일어날까 이거를 그 횟수를 확률 변수로 둔 것이 포화성 분포고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일단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부터 생각해 보면은 얘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는 몇이랑 몇 취할 수 있어요? 0. 자, 0일이죠. 그다음에 푸아송은 자, 정해진 구간 안에서 사건이 몇 회 일어났다. 횟수가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자연수. 네.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연수반 일어날 수 있죠. 그다음에 간만은 이번 시간에 할 거니까 좀 일단 빈칸 후보 남겨두고 그다음에 PMF들은 주요 분포들의 PMF는 기말고사 보실 땐 다 표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공부하실 때는 손에 있는 게 어차피 시험 시간이 짧잖아요. 손에 있는 게 편할 거예요. 베르누이. 자, P의 X승 곱하기 1 빼기 P의 X승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저거 서포트도 주시는 거예요? 아, 서포트요? 좀 고민해 볼게요. 시험 문제 채우는 거. 1 빼기 X. 아, 맞다. 감사합니다. 1 빼기 X죠? 그 다음에 포화성 분포는 X 팩토리얼 분의 파라미터를 람다라고 되겠습니다. 람다 X승분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람다승. 그 다음에 주요 이거는 한국어로 써야겠다. 그 강의 노트에서 파라미터라고 쓴 애가 있습니다. 이거 정의를 제가 명시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분포 PMF나 PDF를 분포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여기서는 P고 그다음에 푸화성에서 람다죠. 그래서 이 뭐라 그러죠? 이 함수의 생김새를 결정하는 그 고정된 상수를 우리는 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에서 모수가 P고요. 그다음에 P는 우리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 P라는 건 어떤 시행의 성공 확률이죠? 그 성공 확률이 0과 1 사이의 어떤 고정된 값으로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푸화성 분포에서는 어떤 모르는 상수 람다가 사전에 이미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분포가 정의가 되죠. 그다음에 푸화성 분포에서 이 람다라는 모수는 직관적인 해석이 어떻게 됐었죠? 요 사건의 기대빈도 그 해석이 됐었죠. 자,
그다음에 감마 분포를 오늘 어제 좀 나가다가 마쳤습니다. 감마 분포 어디까지 썼냐? 여기까지는 써보겠습니다. 감마 분포는 PDF가 여기부터 쓰십시오 보통. 자, x의 알파 빼기 1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x. 여기까지 여기부터 쓰시고요. 그다음에는 이 적분을 1로 만들어 주기 위한 상수들이 뒤에 붙습니다. 그다음에 감마 분포는 그 물리적인 해석이 어떻냐면은 특정 포화성 분포가 특정 구간에서의 사건의 발생 횟수라면은 감마 분포는 특정 사건이 K번 일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필요한 랭스의 수 자체를, 이 랭스의 길이 자체를 확률 분포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R 플러스라고 써도 되나요? 양의 실수? 양의 실수가 서포트고요. 그 위에서 PDF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감마 분포를 그 지배하는 모수는 2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파 모수는 모수가 2개나 있으니까 좀 각자를 지칭하는 이름을 좀 편하게 붙여요. 여기는 보통 알파는 쉐입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베타는 스케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이 스케일이라는 말이랑 쉐이프라는 말이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패턴이 있어서 이 스케일이랑 쉐이프라는 말을 붙였는데, 지금은 그 인지적인 과부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그냥 이름이 저렇다고 퉁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자들이 있죠. 그냥 단가 분포라고 하지 않고 보통 어떤 분포로 따른다고 하면은 이 모수를 특정 지어주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감마 분포를 따른다, 그냥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 말보다는 x가 감마 분포 알파, 베타를 따른다라는 노테이션을 쓰고요. 그다음에 x가 p를 조금 캘리그래프처럼 써가지고 포화성 람바를 따른다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베르누이 같은 경우에는 좀 근본이 없습니다. 이렇게 규칙이 없어요. 그냥 베르누이 p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제가 표에 안 집어넣은 우리가 다뤘던 분포들이 뭐 있죠? 이항 분포. 인디펜던트 베르누이 트라이얼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이항 분포. 그다음에 기하 분포. 그다음에 음이항 분포 있었죠. 그 오늘 게시판 보니까 질문에 기하 분포의 평균이 p분의 1 빼기 p가 아닌 것 같다는 질문이 있는데, 다시 해보면 p분의 1 빼기 p가 아마 맞을 겁니다.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겠어요? 일부 교환에서는 뭐 p분의 1로 있는 블로그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네. 그거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으로 잡고. 그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책과 교환에서는 실패 횟수 자체를,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있는데 실패 횟수만을 지금 확률 변수로 두고 있을 때 p분의 1 빼기 p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이 몇 회 일어나기까지 총 시행 횟수를 확률 변수로 쓴다면은 좀 다른 익스펙테이션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오늘입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 중에서 일별량인 거 그 3개 보는 게 목표입니다. 어제부터 저번 시간부터 보고 있는 감마, 다음에 베타 분포, 다음에 조금 친숙하신 정규 분포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강의 노트는 1쪽에서 여기부터 다시 나가 볼게요. 자, 잠깐만 머릿속에서 잠시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거. 자, 팩토리얼의 일반화인 감마 함수라는 녀석 자체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자, 0부터 무한대까지의 구간에서, 자, 폴리노미얼에는 알파 빼기 1승이 붙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파트에는 그냥 2의 마이너스 y승이 붙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자, 양변을 감마 오브 알파로 나누면은 1은 0부터 무한대까지 감마 알파 분의 1 y의 알파 빼기 2승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y dy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의 함수 자체는 0보다 큰 구간에서 다 양수값이잖아요. 양수값만 취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취하는 함수를 적분했더니 1이래.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감마 디스트리뷰션과 감마 펑션의 생김새를 보면은 어때요? 차이가 뭐죠? 감마 알파랑 x의 알파 빼기 1승 있는 건 똑같고, 자, 여기 익스포넨셜 파트에서 y 대신에 베타분의 x가 좀 대입된 것 같죠? 자, 왜 베타에다가 스케일이라는 말을 붙여놨냐면, 사실은 이 감마 펑션에서 y 대신에 베타분의 y 아니면 베타 y를 대신 대입하면은 이론꼴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계속 이어나가면은 우리가 이를 잘 알고 있는 함수, 뭐 x제곱 이런 데서, 자, x 대신에 ax를 대입해요. 그러면은, 자, y는 x제곱이랑 y는 ax의 제곱이랑 함수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a가 2면은 이렇게 2배로 쪼그라들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 대입되면은 좌우로 2배로 뜯은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 변수 자리에 스칼라 곱을 해서 집어넣는다는 거는 이 그래프에 뭐라 그러죠? 한국어로는 생각이 안 나. 그래프의 스케일을 변화시킨다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다시 살펴보면은 여기 베타는 이 감마 분포 PDF의 스케일을 좀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뒤에 그래프에서 다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강의 노트를 딴 생각하지 않고 강의 노트 충실하게 한번 따라가 보죠. 그래서 자, 감마 분포 모수가 알파와 베타가 있는 감마 분포의 PDF는 자, 모수는 알파랑 베타고, 그 다음에 서포트는 0보다 큰 구역이고, 그 다음에 PDF는 이렇게 생겼어요.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제가 정말 PDF의 그 미덕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미지의 PDF를 만들어도 적분해서 1 되는지는 항상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얘 적분해서 1이 되느냐, 자, 0부터 무한대까지 PDF를 정의된 PDF를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적분해서 1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감마 분포를 하실 때는 계산적으로 이 익스포넨셜 위에 붙은 저 녀석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하시면은 대부분의 계산적인 고민이 좀 해결이 됩니다. 이게 뭐 딱히 모티베이션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폴리노미얼이랑 익스포넨셜을 둘 다 만났을 때 우리가 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게 이 감마 펑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감마 펑션에 꼭 맞추려면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y승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를 y로 주면은 여기부터는 그냥 평범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입니다. 자, 그러면은 x는 베타 y고 dx는 베타 dy죠. 대입을 하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분의 대입하고, 그 다음에
베타 y의 알파 빼기 1승 곱하기 익스포니셜의 마이너스 y dy 그냥 dy 하면 안 되고 베타 dy죠. 뭐 좀 캔슬되는 거 보여요? 베타 알파 빼기 1승 베타 1승 베타 알파승 분모했죠? 날아가 이렇게 남는 거는 0부터 무한대까지 감마 알파 분의 1 곱하기 y 알파 빼기 1승 곱하기 익스포니셜의 마이너스 y승 dy. 이게 뭡니까? 이 아까 보셨던 감마 펑션의 정의죠? 그래서 얘는 미리 있었던 상수고 저게 감마 오브 알파의 정의니까 날아가가지고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로운 분포에 대해서 PDF를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게 뭐겠습니까? MGF 유도하고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계산하는 거. 지루하지만은 그 시간들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감마 분포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걸린 시간을 물리적인 모티베이션으로 만든 분포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고장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 수명이죠. 그 다음에 내가 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내가 콜센터 상담사한테 연결이 될 때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의 모델링에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감마 분포의 PDF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아마 숙제를 하시다가 보면은 D 포화성 분포랑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 분포의 PMF들은 이 함수들로 아마 계산을 하셨겠죠? 마찬가지로 이 D 시리즈 앞 뒤에 수많은 분포들에 대해서 R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C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적어도 R과 파이썬, 매트랩은 다양한 분포의 PDF와 PMF를 바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자 D 감마라는 함수에다가 이제 X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으면은 X 값에 대응되는 이 PDF 값 하나를 딱 출력해줘요. 책에 다 있어요. 아니면 매뉴얼 보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딩 숙제할 때는 솔루션이 라는 게 아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냥 구글링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조금은 다른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코드들을 내 맘대로 한번 만져보면서 점점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코드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아무튼 여기서 여기 이 이그젠플을 보여드릴 의도는 베타랑 알파를 조절해 보면서 PDF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아까 어차피 그 분모에 있는 건 상수들이고, 자 x에 관련된 텀만 보면은 x의 알파 빼기 1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분 x 승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썼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알파를 고정시켰을 때 베타를 움직이면은 봉우리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분모 전체 적분 1로 만들어야 된다는 컨스트레인트가 없었다면은 아마 베타가 3일 때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고 베타가 4일 때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즉, 이 베타가 2일 때 대비해서 점점 이쪽으로 잡아뜯은 모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에 반해서 베타를 고정시켰을 때 알파를 변화시키면은 이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좀 바뀌는 거를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알파를 쉐입 파라미터라고 부른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MGF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하얀색으로 비워놨어요. 자, 손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MGF 감마 분포에 대해서 expectation of exponential의 tx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손이 좀 고생을 합시다.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tx승 곱하기 옆에는 pdf를 써야겠죠? 이 pdf 써놨습니다. 한번 옮겨 적어요. 감마 알파 곱하기 베타의 알파 승분의 1 곱하기 x의 알파 빼기 1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x승 dx. 그러면 감마 분포를 잘 써먹으려면은 익스포넨셜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상수는 밖으로 뺄게요. 감마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1승 곱하기 아니다 냅둘게요. 미안. 응? 뭐 안 썼어요? 자, 확대하겠습니다. 감마 알파 베타 알파 분의 1 x는 그대로 냅두고요. 익스포넨셜만 합쳐요. 그러면은 자, 요 녀석이 베타분의 베타 tx죠? 분모 합치고 마이너스를 묶어주면은 1 빼기 베타 t x 이렇게 되나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치환을 합니다. 뭘 치환을 하냐면은 자, y는 1 빼기 베타 t 나누기 베타 x 자체를 y로 치환합니다. 자, 그런데 감마 분포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잠깐만. 일단 다 쓰고 봅시다. 자, x는 그러면 뒤집으면은 베타 나누기 1 빼기 베타 t 곱하기 y 다음에 dx는 베타 나누기 1 빼기 베타 t dy. 자, 이 적분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 곱해지는 상수가 양수였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여기가 양수가 아니면은 우리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가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마 함수의 성질들을 좀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곱해지는 상수가 양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놉시다. 그래서 자 t는 요 녀석이 0보다 큰 조건에 만족시키는 t라고 칩시다. 어떤 t가 그런 걸 만족해요? 자, t는 베타분의 1보다 작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렇다고 치고 이렇게 치면은 계속 수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계속 보죠. 0부터 무한대까지 감마 알파 곱하기 베타의 알파 승분의 1 곱하기 자, 1 빼기 베타 t분의 베타 알파 빼기 1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여긴 깔끔하죠. 마이너스 y dy. 제가 뭐 빼먹었죠? y가 빠져야 돼. y가 들어가야지, 그쵸?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못 뺐죠? dy 대신에 1 빼기 베타 t분의 베타 dy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좀 수식을 가만히 봅시다. 캔슬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베타 캔슬 되고요. 다음에 1 빼기 베타 t는 좌측에 알파 빼기 1승이 있고 우측에 1승이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면은 1 빼기 베타 t 알파승 되겠죠? 곱하기 0부터 무한대까지
감마 알파분의 1 곱하기 y의 알파 빼기 1승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y승 dy. 이거 뭐야? 1이죠? 그래서 그래서 감마 분포 파라미터 알파, 베타의 MGF는 1 빼기 베타 t분의 1의 알파승입니다. 단 t가 언제 잘 정의돼요? 베타분 1대. 자, 그런데 베타라는 모수는 우리가 0보다 큰 상수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MGF가 0을 포함한 개구간에서 잘 정의되죠? 이 녀석은 우리가 갖고 놀기 편한 MGF입니다. 자, 좀 지루하죠? 오늘은 좀 머리를 덜 쓰고 손을 쓰는 시간들을 좀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이제 MGF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한 다음에 0을 대입해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얻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여기는 뭐 각자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마 분포의 MGF랑 모멘트 확률 그 정률들 확인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감마 분포는 매우 많은 데서 쓰이는데 특히 특정한 뭐라 그러냐, 요 감마 분포는 파라미터를 두 개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타를 뭐 이렇게 지정했을 때, 아니면은 알파를 몇, 베타를 몇으로 지정했을 때, 그 특수한 경우들의 PDF들은 그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따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그래서 스페셜 케이스가 두 개인데 좀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번 수업 때 조금 미리 말씀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스페셜 케이스는 한국어로는 지수 분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페셜 케이스는 여기서 통계 관련 수업을 하나라도 들어봤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카이 제곱 분포가 있습니다. 자, 지수 분포는 생긴 게 되게 간단해요. 그냥 원래 fx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성 있잖아요. 얘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1이죠. 얘를 x 대신에 베타분의 x 대입했어요. 즉 베타배만큼 앞으로 이렇게 쥐어 뜯었어요. 그 녀석의 PDF로 우리는 보통 지수 분포라고 하고, 이 분포를 결정짓는 거는 베타 하나뿐이니까 x가 익스포넨셜 베타를 따른다,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잠깐만. 판서를 위해서는 자, 여기다가 자, 베타분의 x 대입. 그다음에 요거 어떻게 나와요? 자, 감마 알파 베타 PDF 생각해 보면은, 자, 그 상수 나누기 텀 말고 x에 디펜드하는 파트만 볼게요. PDF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 상수 제외하고 x에 디펜드하는 텀만 본다는 뜻에서 그냥 비례한다라는 노테이션 있잖아요. 요거 비례한다라는 노테이션으로 지금 쓰겠습니다. 자, x에 디펜드하는 텀만 보면은 오른쪽 여기 비교하면 어때요? 뭘 알 수 있죠? 감마 분포에서 첫 번째 파라미터를 1로 두고 두 번째 파라미터를 베타로도 쓸 경우에 지수 분포의 정의랑 똑같죠? 여기까지 동의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마 분포에서 갖고 있던 성질, 자, MGF가 1 베타 t의 알파 승이었는데 알파의 1 대입하니까 그냥 지수 분포 MGF는 1 빼기 베타 t분의 1일 테고요. 그다음에 expectation, variance 모두 비슷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수 분포는 특히 고장 시간의 모델링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분포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관련된 과가 산공과 아니면 기계. 그래서 상공과는 그 전체 제조 프로덕션 시스템 전체의 최적화에 주로 관심이 있고, 기계공학과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를 뭐 전공해서 하는 바는 아니고 제가 아는 정도만 말을 드리는 겁니다. 기계공학과는 뭐라고 하지? 아무튼 거기도 전체에 관심 있는 교수님도 있겠고, 아니면 특정한 어떤 그 무언가 단위의 태스크를 하는 그 기계 하나하나에 좀 관심을 갖는 교수님들도 있을 텐데, 아니 항공 그 세부 분야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 요쪽 분야에서 조금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PHM이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자, 구글링 해봐요. PHM. 이게 P는 프로그노스틱스예요. 그다음에 H는 헬스고 M은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어로는 기계 예지 정비 아니면은 기계의 뭐 고장 정비 이런 말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기왕에 산 기계 이렇게 공장 전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 고장 날 것 같은 부품을 빨리 갈아 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체적인 생산 라인을 맞추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큰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케이스는 카이 제곱 분포입니다. 자, 카이 제곱 분포는 이 PDF를 다 이렇게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감마 분포의 첫 번째 파라미터가 2분의 R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가 2면 얘를 우리는 카이 제곱 R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카이 제곱 분포 언제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카이 제곱 분포를 들어본 적 있다. 교육 평가 배울 때 들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또 어디서 들었어요? 책에서 봤어요. 어디요? 책에서 봤어요. 그쵸, 책에 나옵니다. 네, 책에 중요한 지식들이 들어있죠. 네. 요 팩트 때문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뭐냐면은 이따가 뒤에서 확인할 거예요. 만약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하나 있어요. 걔는 걔 제곱의 분포가 카이 제곱 오브 파라미터 1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x1부터 xr까지가 iid로 표준 정규 분포 따르면은 x1제곱부터 다다다 xr제곱까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iid 독립적인 것들 r개를 다 제곱해서 더하면은 파라미터가 r인 요 개수에 대응해서 여기에 파라미터가 대응되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아마 오늘 수업 시간 중으로 확인하는 게 목표고요. 2번은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 책들이 그렇듯이 어떤 데피니션에는 이퀴벌런트 데피니션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시면은
카이지코 분포의 정의가 표준 정규 난수의 제곱의 분포로 정의가 된 다음에 그 녀석의 PDF를 보니까 감마 분포 2분의 R, 2랑 똑같더라. 뭐 이렇게 플로우가 진행되는 책들도 있고요. 이 호그 앤 크레이그 책은 감마 분포를 이용해서 카이지코 분포를 먼저 정의한 다음에 이 팩트들을 나중에 증명합니다. 자, 다음에 이 주요한 분포들이 빼놓을 수 없는 성질들이 가법성입니다. 에디티비티. 여기 왼쪽에서 보신 베르노이랑 푸아성 모두 에디티비티가 성립했었죠. 독립적인 난수들을 더하면은 다시 베르노이 분포가 다시 이항 분포가 되는가? 아니면 푸아성 분포가 됐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센스의 에디티비티가 있는지 보면, 자, 각 확률 변수들이 자, 두 번째 스케일 파라미터는 똑같고 첫 번째 쉐입 파라미터만 다 알파 i로 제각기 다른데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싹 다 더한 것들은 자, 스케일 파라미터는 똑같고 쉐입 파라미터를 전부 다 더한 감마 분포를 따릅니다. 오른쪽에 쓴 팩트랑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자, 요거는 이따가 볼 거고요. 자, 다음에 이 띠오리행 3.3.1을 이용하면은 1번을 이용하면은 이 3.3.1을 이용해서 이 2번 팩트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죠? 어차피 정의가 네, 이게 카이제곱 1이 감마 분포 2분의 1,1이잖아요. 얘는 뭐예요? 감마 2분의 R, 잠깐 미안해. 2죠, 2. 그래서 만약에 각자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자, 1번이 2에서 각자는 감마 분포 2분의 1,2 따라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싹 더하면 각자가 인디펜던트니까 여기 2분의 1 파트를 알게 더한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카이제곱 분포 관련된 팩트에서 1번을 안다면은 1번과 이거를 이용해서 2번은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에디티비티 증명 한번 봅시다. 가법성 증명할 때 우리 보통 스토리가 어땠냐면요, MGF 테크닉 썼어요. 네. 여기서도 똑같이 할 겁니다. 자, my of t는 보여요? 뒤에 보이시나요? 네. expectation of 2의 ty승, expectation of 2의 t의 summation i는 1부터 n까지 xi. 요 3은 무시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진 좀 이제는 그냥 바로 쓸게요. 파이 i는 1부터 n까지 프로덕트 expectation of 2의 txi. 왜 돼요 이거? 네, xi들이 모두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i, ind.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씁시다. xi들이 감마 분포 각자 알파 i, 베타를 따르므로 아까 MGF 계산해놨던 거 복사해요. 100개 와요. 1 빼기 베타 t의 알파 i승이죠. 자, 그러면은 밑이 똑같은 지수들을 다 곱한 거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프로덕트 대신에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알파 i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요거 언제 성립해요? t가 베타. 네, t가 베타분의 1보다 작을 때 지금 이거 등호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등호가 한번 들어가요. 자, t가 베타분의 1보다 작을 때 1 빼기 베타 t의 서메이션 알파 i승은 누구의 mgf랑 똑같아요? mgf 오브 감마 서메이션 inf n까지 알파 i, 베타랑 똑같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그래서 우리가 찾는 MGF가 저 녀석의 MGF가 이 감마 분포 서메이션 알파 i, 베타랑 똑같으니까 MGF의 유일성 때문에 쟤는 저 감마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자,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좀 정돈을 해주죠. 자, since the of inequalities, 뭔가 스펠링 오류난 것 같은데. 네, 스펠링 네, well defined on 어디서 잘 정의됐어요? 네, 마이너스 1대 컴마 베타분의 1 which contains 네. 자, 잠깐만요. on open interval 컴마 on open interval containing 0 y는 감마 분포 서메이션 inf n까지 알파 i, 베타 i 더 유니크니스 오브 mgf. 자, 증명 끝. 자, 넘어가도 되나요? 다 썼어요? 자, 저번에 공지했지만 이거를 지금 이게 3.4절까지 좀 떼어놓은 강의 노트인데 3.4까지 다 판사하고 나면 이 PDF를 그 드랍박스에 올려두겠습니다. 잘 안 보이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코로라리 한번 주워맞기 한번 해봅시다. 각 xy들이 카이 제곱 ri 따른다면은, 자, 아까 뭐였어요? 카이 제곱 분포는 감마 분포 2분의 ri, 2랑 똑같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한 거는 며칠 따르겠어요? 그 감마 분포의 가법성에 의하면은 2분의 서메이션 ri, 2를 따르겠죠? 즉 카이 제곱 오브 서메이션 ri. 그래서 덤으로 카이 제곱 분포의 가법성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자, 띠그레인 3.3.2는 카이 제곱 분포의 자 K차 모먼트에 대한 공식인데, 이거의 유도 과정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왜? 위에 올려주세요. 여기? 오케이. 제가 좀 이 수업이 익으면은 너무 화이트보드 판서를 하고 싶습니다. 화이트보드 판서는 보이잖아, 지나간 게. 혹시 교수님들 중에 저 보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어요? 맞습니다. 저희 로망입니다. 저희까지 써서 수업하는 거. 뒤에 칠판까지. 이렇게 쫙. 요거는 그냥 결과만 한번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이거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언젠가 써먹을 겁니다. 카이 제곱 분포는 K차 모멘트가 뭐 이런 공식으로 나타난다.
잠깐 눈으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그젬플 3.3.2입니다. let x는 첫 번째 파라미터가 2분의 r이고 물론 r은 0보다 크겠죠? 다음에 베타, 0보다 큰 베타의 모수를 따르는 감마 분포라고 했을 때 자, x를 어떻게 했어요? 베타라는 상수랑 2라는 상수 가지고 상수배했죠? 그쵸? 그냥 감마 분포 따르는 확률 변수를 상수배한 겁니다. 상수배한 녀석의 확률 분포 어떻게 되느냐 묻는 건데요. 이 이그젬플을 조금 발전시켜서 그냥 이거를 그냥 하겠습니다. 자, 퀘스천 let x가 감마 알파 감마 베타라고 합시다. 물론 알파랑 베타는 0보다 크죠. 자, 그러면은 상수에 대해 0보다 큰 상수 c에 대해서 cx의 분포는 뭘까요? 자, 여기 정답이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그 베타라는 파라미터는 스케일을 결정한다고 했죠. 자, 근데 얘도 지금 x를 상수배한다. 즉 고급스러운 어휘로 스케일 변환이거든요. 자, cx의 분포는 알파, c 베타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여기 x의 베타 나누고 2배 곱하면은 y의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그냥 2입니다. 즉 카이 제곱 r입니다. 그래서 요 이그젬플이 얘기해주는 건 사실 임의의 감마 분포는 적당히 스케일 변환하면은 다 카이 제곱 분포로 서술할 수 있다 입니다. 한국어로는 이렇게 좀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고요. 일단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스케일 분포의 분포를 확인하는 방법, 스케일 변환의 분포를 확인하는 방법. 가장 무식한 방법은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하는 거예요. y는 cx로 두고 dy는 cdx 가지고 그냥 pdf에 다시 대입해요. 그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mgf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mgf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mgf, 자, let y는 cx, 자, expect y-mgf는 expectation of exponential의 t의 y승, expectation of 2의 tcx. 혹시 요거를 보면 혹시 딴 생각이 드나요? 얘를 하나의 t'으로 둬요. 그럼 x가 지금 감마 분포 알파, 베타를 따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t'이 베타분의 1보다 작은 상태에서 1 베타 t 분의 알파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잠깐 t를 t'을 돌리면은, 자, 얘를 다시 쓰면 뭡니까? t가 c 베타분의 1보다 작을 때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돌려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ct죠? 뭡니까 이거? 자, mgf 오브 감마 알파 c 베타죠? 자, 그래서 감마 분포 따르는 확률 변수의 상수배는 다시 감마 분포가 되는데, 그 상수배가 어디로 가요? 베타 자리에 갑니다. 감마 분포의 성질 중 하나고요. 자, 그다음에 감마 분포는 이제 끝. 자,
이거 하나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정규 분포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엄청 빨리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새로 보시는 분포 중에 하나가 이제 베타 분포입니다. 자, 베타 분포는 옆에 같이 쓰면서 가죠. 자, 베타 분포를 어떤 확률 변수가 베타 분포를 따른대요. 역시 파라미터 두 개입니다. 자, 언제 그러냐? PDF가 베타 알파, 베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부터 보면은 얘는 감마 분포는 0부터 무한대까지의 임의값을 취할 수 있는데 베타 분포는 0과 1 사이의 값만 취하는 걸 서포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PDF는 익숙해지실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상수텀 말고 어차피 상수텀은 적분해서 1이 되도록 어차피 맞춰주는 거고 이 x에 디펜드하는 텀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보통은 그 성질 기억을 떠올릴 때 중요합니다. x의 알파승 곱하기 x 알파 빼기 1승 곱하기 1 x의 베타 빼기 1승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두 개는 모두 0보다 크고요. 자, 여기 상수는 다시 적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서포트가 0과 1 사이니까 0과 1 사이 개구간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0과 1 사이의 연속점의 실수값을 취하는 게 뭐가 있죠? 비율 같은 거죠? 비율 같은 거 모델링 할 때 주로 베타 분포를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베타 분포가 어디서 튀어나왔냐? 자, 팩트를 보시죠. 일단 이거. 자, 베타 분포의 PDF는 사실은 이거 뭐예요? 그냥 x에 대한 다항식이죠? 다항식이니까 여기에 몇 승이 붙고 여기 몇 승이 붙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붙거나 오른쪽으로 붙거나 아니면 아예 쭉 이렇게 솟아있거나 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베타 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사실. 베타 분포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자, 팩트 A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팩트. 두 확률 변수가 감마 분포를 따르는데 쉐입 파라미터가 달라요. 자, 이때 두 개가 뭐 고장 시간 이런 거랑 감마 분포가 뭔가 고장 시간 같은 거랑 좀 모델링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두 제품이 여기는 두 제품 내가 스페어로 두 개 갖고 있을 때 두 제품으로 총 구동 가능한 시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x1의 분율이라는 거는 두 제품을 갈아 끼는 방식으로 두 제품을 다 쓸 때 x1의 작동 시간의 비율이겠죠? 그래서 x1의 작동 시간의 비율이 베타 분포를 따릅니다. 자, 숙제.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증명하려고 이제 2장 때 열심히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y1은 x1 나누기 x1 플러스 x2. 자, y2를 x1 더하기 x2 이렇게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옵테인 자, 조인트 pdf 너브 y1, y2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y1의 마지널 PDF죠? integrate star. 자, with respect to y2. 자, 이렇게 두면은 x1, x2에서 y1, y2로 가는 건 원투원 트랜스폼이죠? 자, 여러분 손으로 하기 힘들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좋은 그 답안이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 참고하십시오. 한번 연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서 숙제로 냈습니다. 자, 이게 잠깐만 이렇게 얘기해서 숙제. 이거 2번 숙제 아니고요. 4번째 숙제 하는 겁니다. 이거 공지사항에 올릴 거예요. 에? 안 어려워. 계산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조인트 PDF도 없으니까. 여기 빈칸이 그 판서형으로 뚫어놓은 거거든요. 한 장도 안 해. 자, 다음에 베타 분포는 MGF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뭐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베타 분포의 익스펙테이션을 유도하는 테크닉이 좀 언젠가 쓸만한 가치가 있어서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x의 기대값은 자, x가 서포트가 0부터 1까지였죠? 0부터 1까지 x 곱하기 감마 알파. 자, 풀 PDF 쓰면은 감마 알파 감마 베타분의 감마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이 PDF가 x 알파 빼기 1승 곱하기 1 빼기 x의 베타 빼기 1승 dx. 자, 그러면 이 감마 이 상수탑 제가 앞으로 빼볼게요. 감마 알파 더하기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베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의 알파승이죠? 자, 적분에서 1되는 성질을 한번 잘 써볼 겁니다. 자, 알파라는 거는 알파 더하기 1 빼기 1이죠? 적분에서 1이 되도록 우리가 베타 분포의 정의를 활용할 겁니다. 자, 감마 알파 더하기 1 감마 베타분의 감마 펑션 오브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이렇게 곱해주고요. 자, 나눠줍니다. 감마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분의 감마 함수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감마 함수 베타.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어떻게 했더라? 왜 안 되지? 네, 손으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캔슬 되는 거 있죠? 자, 감마 베타 날아가고요. 다음에 감마 함수의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보다 1보다 작은 애 만나면은 자, 이 강의 노트 맨 앞에 감마 함수의 성질 보시면 쭉 올라가 봐요. 쭉 올라가 봐.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어요? 자, 요거 자기보다 1 작은 애는 요것만큼 상수배하면 똑같다. 팩토리얼이 감마 함수가 팩토리얼의 일반화니까 팩토리얼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자, 남는 거는 여기 캔슬해서 남는 거는 알파가 남고요. 다음에 여기 캔슬해서 여기도 1 차이 나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기 부분은 베타 알파 플러스 1, 베타의 PDF 적분이죠? 그러니까 적분해서 1이 돼요. 그래서 남는 거는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만 남게 됩니다. 자, 베타 분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도를 확률 변수로 볼 때, 빈도라는 건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니까 그 빈도를 확률 변수로 볼 때 많이 쓰이는 확률 밀도 함수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빈도 예. 성공의 빈도라고 하면은 뭐 0에서 1 사이 있으니까 베타 분포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빈도가 꼭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죠. 주사위 던졌을 때 0, 1의 빈도, 2의 빈도, 3의 빈도, 4의 빈도 멀티베리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모델링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그 베타 분포의 일반화인 디리클렛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다고 소개만 드리려고 지금 제가 한번 쫙 썼습니다. 디리클렛 분포는 그래서 일단 그 정의가 각자 감마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k 플러스 1개 있을 때, 자 이게 뭡니까? k 플러스 1개를 모두 더한 게 분자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성분 아니면 두 번째 성분 아니면 세 번째 성분 아니면 나머지 k번째 성분의 그 차지하는 비율을, 차지 비율을 확률 변수로 봤을 때 이 어차피 더해서 1이 될 테니까 마지막 클래스 빼고 남은 k개에 대해서 이 k개를 다별량 확률 변수로 봤을 때 그 녀석의 조인트 PDF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베타가 x1 더하기 x2분의 x1의 분포였듯이, 자, 디리클렛 분포는 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분의 x1,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분의 x2의 분포를 얘네들이 뭐 조인트 분포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3개가 아니고 일반적인 k 플러스 1개일 때 요 k차 아니면 k별량 확률 변수의 분포를 디리클렛 분포라고 정의합니다. 그냥 있구나 있구나라고 그냥 이 키워드만 기억하시면은 살면서 도움되는 순간이 좀 살다 보면 있습니다.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있어. 저도 없을 줄 알았는데. 자, 다음에 자, 정규 분포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정규 분포 다 배웠죠? 이게 조용하다는 건 보통 고개를 끄덕이기 때문에 조용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정규 분포 단원에서 저희가 확인할 거는 정규 분포의 MGF입니다. MGF인데 그거 하기 전에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좀 지루하지만 눈으로 한번 빠르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표준 정규 분포부터 정의를 해야 되죠. 노말 0,1
노멀 0,1은 어떻게 정의가 되죠? 자, PDF가 여러분 확률과 통계 고등학교 때 배울 때 PDF를 외운 적 있어요? 네. 아마 없을 거예요. 심심해서 네? 있었나? 심수 들었어요? 심수? 심수, 심화 수학. 안 놔도 괜찮습니다. 자, 상수항을 읽고 봐요. 표준 정규 분포는 잠깐만. 엑스포넨셜 분포가 x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생겼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숙제에서 이런 거 봤을걸요? 더블 익스포넨셜은 e to the 마이너스 절대값 x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자, 스탠다드 노멀은 그 x에 디펜드하는 파트가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입니다. 한 차가 올라가요. 그래서 유사식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노멀 분포는 그 PDF가 x의 제곱꼴로 마이너스로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미적분학 때 이거 e to the 여기 제곱 붙은 거 적분할 때 극좌표 변환해가지고 여차저차 했던 거 물론 저는 기억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유사시에 필요만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극좌표 변환이 지금 우리 수업에서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적분하면은 루트 2파이 나오거든요. 적분을 1로만 이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루트 2파이가 나와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z제곱 dz는 루트 2파이. 그래서 분모를 루트 2파이로 나눠주면은 저 녀석은 적분해서 1되는 PDF가 됩니다. 자, 요 PDF를 갖는 확률 변수 G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라고 부르고요. 보통 X라고도 안 쓰고 보통 G라는 대문자 노테이션으로 많이 부르죠. 자, 다음에 봅니다. 표준 정규 분포의 PDF는 온갖 데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함수 phi를 도입해서 phi of g라는 노테이션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g에는 제곱 붙어 있고 요거는 0 기준으로 대칭이죠? 무함수죠? 무함수라는 말을 이제 안 쓰죠. 뭐라고 쓰죠? Y축 대칭.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Y축 G 마이너스 G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부터 없었어요. 다음에 그리고 소문자 p가 있으면은 대문자 p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g까지 루트 2파이분의 1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g 제곱 dz를 아이고 적분상수가 겹치네. t 2분의 t 제곱 dt를 대문자 p의 g라고 씁니다. 혹시 미적분학 때 이런 거 배우나요? 이 e to the t 제곱볼 부정적분이 있나요? 저 에러 펑션 하면서 설명을 하셨던 것 아, 같아요. 이렇게 네. 훌륭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가감승제, 익스포넨셜, 사인, 코사인들의 유한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로 쓰는 걸 우리는 클로즈드 폼이라고 하죠. 그렇게 쓰이는 공식이 있으면 클로즈드 포뮬러라고 그러죠.
이게 이분이 이거 증명했다고 하더라고요. e to the 마이너스 t제 꼬꼬리 함수는 클로즈드 분 부정적분이 존재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 쉽지 않은데 네, 제가 한번 읽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는 컴퓨터한테 쉽게 시킬 수 있어요. 그냥 아까 PDF를 계산하는 알람수는 d놈이거든요. 자, 표준 정규분포의 CDF는 자, p놈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고요. 컴퓨터한테 시키는 건 쉬운데 그거는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구분구조법 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소수점 아래의 정확도만큼 근사를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자, 피지가 시메트리니까 자 0부터 자 마이너스 g까지의 적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1에서 네. 자, 전체 1에서 이 전체에서 어디까지 뺄 수 있어요? 자, 전체에서 이 부분 빼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번 복습해 봤고요. MGF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